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국내 프로야구에서요, 이 임창용 선수의 위협적인 견제구 논란이 뜨거웠죠? 네, 기아 투수 임창용 선수가 지난 27일 두산전 9회 2사 2루에서 주자 오재원 선수의 머리를 향해서 위협적인 견제구를 던졌는데요. 네. 오재원 선수가 깜짝 놀라서 주저앉았고, 두산 김태형 감독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양 팀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야후 스포츠와 CBS 스포츠도 위험한 견제구였다고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임창용 선수 왜 이렇게 이 위협적인 위험한 견제구를 던진 건가요? 네, 먼저 임창용 선수는 사인이 맞지 않아서 유격수 베이스 커버가 늦었다고 해명했고요. 다음날 오재원 선수를 찾아가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팬들이 공의 방향과 속도를 보면 고의성이 짙었다고 비난했고요. 네. 일부 팬들은 오재원 선수가 2루에서 포수의 사인을 훔쳐서 임창용 선수의 심기를 건드린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공교롭게 두 선수가 다음날 경기에서 다시 마주쳤죠? 네, 다음날 두 선수가 0대0으로 맞선 8회에 타석에서 다시 마주쳤는데요. 오재원 선수가 공교롭게도 결승타를 터뜨렸고요. 그러면서 또 보란듯이 포효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가 임창용 선수에게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면서 3경기 출전 정지와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내렸고요. 치열한 오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아 입장에서는 뼈아픈 악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제재까지 했다는 거는 고의성을 좀 인정했다고 보는 건가요? 네, 먼저 한국야구위원회가 3경기 정지를 내린 거 보면은 아무래도 임창용 선수에게 또 책임을 또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반면에 또 오재원 선수가 오재원 선수도 경고를 받았고요. 또 이렇게 5경기나 10경기 징계가 아니고 3경기 출전 정지인 걸 보면은 또 어느 정도 양측의 의견을 감안해서 이런 징계를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프로야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4위 기아와 5위 LG, 6위 SK의 승차가 한 경기에 불과할 만큼 치열한 5강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광주에서는 3회 초 현재 SK가 기아를 상대로 4대2로 앞서 있고요. 부산에서는 4회 초 현재 롯데가 LG를 맞아서 2대1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잠실에서는 3회 초 현재 선두 두산이 하나를 맞아서 4대2로 이기고 있고요. 수원에서는 4회 초 현재 NC가 KT의 2대1 리드를 잡고 있고, 대구에서는 삼성이 넥센을 맞아서 4회 초 현재 4대1로 앞서 있습니다. 네. 자, 이 미국 프로야구에서 활약 중인 오승환 선수요. 세이브를 추가했다고요? 네, 세인트루이스 마무리 투수 오승환 선수가 미러키와 원정 경기에 6대5로 앞선 9회에 등판했고요. 땅볼 1개와 삼진 2개를 잡으면서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오승환 선수가 3승 2패 14세이브를 기록했고요. 최근 11경기 연속 무실점을 이어가면서 평균 자책점도 1.72로 낮췄고 계속해서 끝판왕다운 위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티모어 김현수 선수는 토론토전에서 4타수 1안타를 치면서 7경기 연속 출루를 이어갔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자국 정부를 비판한 마라토너가 화제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에티오피아 마라토너 에지구 선수가 어제 캐나다 퀘벡시티 마라톤 남자부 경기에서 2시간 30분 40초로 우승했고요.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두 팔을 엇갈려서 X 표시를 그렸는데요. 에지구 선수가 에티오피아 정부가 오로오모로 쪽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해서 최근 9개월 동안 5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표시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게 데자뷰가 있는 것이 리우 올림픽에서도 이 X차 세레머니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에티오피아 릴레라 선수가 지난 21일 리우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그 은메달을 차지했고요.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과 시상식에서 두 팔을 벌려서 그 X자를 그렸고요. 그 인터뷰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정부의 그 폭력적인 진압을 반대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에티오피아 마라토너들이 그 연이어서 정부의 그 반기를 들면서 그 전 세계에도 그 울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멀고도 가까운 나라 중국은 지금 차이나 투데이. 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이 G20 정상회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 연구교수인 홍인표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는요, 흔히 중국에서 국제회의 하면 주로 이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열릴 거다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항저우에서 열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있죠. 네. 일단 중국을 대표하는 도시 하면은요, 보통 네 군데를 말합니다. 네. 그는 북상광심이다 이러는데, 이게 뭐냐면 베이징, 네. 상하이, 광저우, 심천. 광저우, 심천. 네. 네. 심천 그 선전이죠. 선전. 네. 이 네 군데인데 이 항저우 같은 경우는 저장성, 절강성의 성도기는 하지만 네. 중국을 대표하는 큰 도시는 아닙니다. 인구도 800만 명이라서요. 일단 1000만 명 이하이기 때문에 네. 그다지 큰 도시는 아니다 이랬는데 그러면 왜 이번에 항저우를 G20 회의 장소로 선택을 했는가? 이에 대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에는 상유 천당 하유 소항이라는 말이 있다. 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것은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지상에는 소항이 있다. 네. 소주와 항주가 있다. 소주와 항주. 예. 수조와 항저우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항저우와 수조는 그림과 같이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인간 세상의 천당이다. 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저우는 이제 경치도 참 아름답지만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그 유명한 7개 고도. 여기서 고도라는 거는 옛날 왕조의 도읍지를 말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고요. 또 실제로 저도 이제 뭐 가봤지만은 서호라고 시후라는 아주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베이징하고 항저우에 있는 운하가 있거든요. 대운하. 네. 그 경항 대운하. 이거는 바로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항저우는 중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전체 이제 3차 산업이 전체 GDP의 60%를 넘는 중국에서도 보기 드문 도시인데 그런데 항저우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네. 뭐냐면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알리바바의 본사가 있는 데입니다. 아, 마윈 회장의. 마윈 회장이. 네. 그래서 마윈이 원래 항저우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베이징에 가서 인터넷 창업을 하다가 생활을 접고 항저우로 도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알리바바를 창업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과 창업의 열기가 가득한 곳이다. 네. 항저우가. 그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 창업이 가장 활발한 도시는 항저우하고 아까 말한 선전, 심천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선전 같은 경우는 워낙 집값이 비싸가지고 이 창업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뭐 그 살기가 힘듭니다. 네. 그런데 항저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가지고 젊은 창업자들이 정착하기에 유리하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 이제 항저우 특징은 뭐냐 하면은 중국 민영 경제의 중심지다 이런 건데요. 네. 중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축이 뭐냐면 사실은 국영기업이거든요. 네. 또 외국 기업 이건데 항저우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창업 열기가 뜨거운데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직장 생활을 원하지 않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창업해가지고 내가 사장이 돼야지. 네. 그거 남한테 무슨 직장 생활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럼 뭐 우리나라 개성보부상처럼 항저우가 옛날에도 좀 장사가 유명했던 곳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저우를 포함해가지고 예전에 이럴 때 저장성이 네. 유명한 상인들은 많아가지고 이른바 절상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장성 출신의 상인들이 중국 전체의 경제를 갖다 좌지우지하는 이런 전통이 말씀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뭐 아주 꼭 가봐야 할 곳이군요. 자연도 아름답고 인구도 800만 그렇죠. 적당하고. 항저우는 꼭 한번 제가 네. 혹시 기회가 있으면 한번 꼭 가보십시오. 혁신도 있고. 네. 북경에서 뭔가요? 베이징에서 비행기 타고 한
2시간 반. 상하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상해 쪽에 더 가깝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지금 그럼 정상회의가 오는 일요일부터 열리는데요. G20 회의. 항저우의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뭐 일단은 경계가 삼엄하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통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큰 국제회의가 열리면은 그 도시는 쉽니다. 네. 임시 휴무. 그 집단 휴가를 다 가죠. 네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항저우 같은 경우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학교고 직장이고 다 문을 닫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시민들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해외 여행을 가고 좀 여유가 없으면은 국내 여행을 가든지 이렇게 이제 시간을 갖다 즐기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항저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이제 교통 통제다, 검색 강화다, 그다음에 각종 생필품 공급이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일일이 다 이제 검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는 식자재 납품이 어려워 가지고 회의 기간 중에 제대로 문을 못 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아예 인스턴트 식품을 잔뜩 재워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식당도 이용할 수도 없고 비상식량을 채워놓고요. 비상식이다 이거죠. 예. 그래가지고 또 그렇고 또 택시 기사들 같은 경우는 자연히 움직이는 사람이 없고 있는 사람도 다 나가버리니까 이분들도 이제 울상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항저우에 있는 제조업체들 뭐 공장이 좀 있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공장들 다 공장 가동 중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은 집단 휴가를 가서 좋긴 한데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을 보는데 누가 보상해 주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렇죠. 국가가 보상해 줄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국제 회의를 하면은 이런 나라 이미지는 좋아지는데 막상 살고 있는 서민들은 고달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생에는 타격이 있는데 그렇다면 자, 이번에 9월 초에 이 G20 정상회의가 다루는 의제 그 특징 이거 어떻습니까? 예, 의제는 거창한 슬로건이 있던데 그거는 뭐 제가 일단 빼고 이번 이제 항저우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뭐냐 하면은 세계가 지금 사실은 저성장의 늪에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걸 해법을 찾아야 될 거냐? 중국이 내놓은 해법은 바로 새로운 경제 발전을 하려면은 인터넷을 이용한 혁신 이걸 통해 가지고 세계가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자 이걸 갖다가 제안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한자로 쓰는 그 보혜금융이라는 데인데 그러니까 보통 보자에다가 은혜 해자를 씁니다. 보혜금융이라는 게 일종의 소비자 금융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든가 중소기업들한테 그러니까 은행의 문턱을 낮춰주자. 이걸 갖다 전 세계의 저소득층, 전 세계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걸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걸 갖다 이번에 제안할 거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번 정상회의에 사실 개발도상국 정상을 많이 초청을 합니다. 이게 특징인데요. 그런데 물론 이제 여기는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든가 그리고 김용 세계은행 총재라든가 이런 국제기구 수장도 이번에 초청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역시 개도국 정상을 많이 초청한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차드 대통령, 세네갈 대통령, 이집트 대통령,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의 대통령, 그리고 아시아의 라오스 국가수반, 그리고 태국 총리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이번에 초청을 하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도 물론 이런 게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초청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가 선진국하고 개도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얘기는 뭐냐 하면은 G20이라는 게 사실은 그 G7을 갖다 대체할 만한 아주 중요한 무대인데 우리끼리만 하면은 이게 대표성과 포용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개도국 정상을 갖다 초청을 했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이거 뭐 마구잡이로 부른 게 아니고 중국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불렀는데 어떤 나라를 불렀느냐. 중국하고 우호적인 나라. 그다음에 지역 대표성을 가진 나라. 그리고 경제발전 규모 어느 정도 있고 중국이 1대1로 전략이라 해서 뉴실크로드 전략이 있습니다. 중국하고 이제 유럽하고 있는 이런 게 있는데 그거하고 연관되는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이번에 국가 원수를 골랐고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의 아프리카의 차드하고 세네갈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국가대표로 불렀는데 여기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도 안 됩니다. 아주 못 사는 나라의 대표로 이 두 나라를 불렀다는 거고.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잡았군요.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궁금한 것은 과연 우리 대통령도 참석을 하니까요. 한중 정상회담이나 이 중일 정상회담 또 중미 정상회담 또 이 한일 정상회담 열릴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그 시진핑 국가주석 오바마 미국 대통령하고는 9월 3일 그러니까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 미리 합니다. 중미 정상회담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남중국해 문제라든가 이게 이제
거론이 될 거로 보이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한중 정상회담 쉽지 않아 보이는데 만약 열린다면 사드 때문에 지금 뭐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만나면 좋죠. 왜냐하면 주최국이니까. 그렇죠. 한국과 만나면 좋은데 사드 문제가 거론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 네. 그 경제 협력 쪽으로 아마 하면은 그런 쪽으로 집중할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차이나 투데이 시간에는 한번 이제 정상회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였습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기준 2016 상반기 경차 판매 1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 스파크를 구매하는 선착순 5,000분께 100만 원 할인. 지금은 스파크 전성시대. 60개월 할부 이용 조건.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여름도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슬로우. 좋은 커피는 아이스로 즐길 때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느린 카페 카누. MG 새마을금고 고객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매일매일을 좋은 날로 만들어주는 금융, MG 새마을금고가 응원할게요. 믿어주고 키워주고 함께하니까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 어라, 성주형 요즘 잘 벌더니 냉장고가 2대네? 한 대인데? 위아래 문이 4개인데? 야, 문 4개가 요즘엔 대세야. 너도 바꿔. 롯데 하이마트, 대한민국 냉장고의 시작과 끝. 혜연아, 냉장고 바꿔줄게. 하이마트로 가요.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화요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김경수,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